자, 여러분은 지금 소통 테이너 오종철 그리고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이 진행하고 있는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꼴통쇼 115회 스칼라티움의 우리 신상수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단연간에 정말 보험 연도대상에서 예. 수상을 할 정도로 보험 정말 영업 왕이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누군가의 불행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가장 행복한 순간을 같이 만들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웨딩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일을 그만둬서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했던 경험을 같이 더해봤더니 했다. 아까 6층에 사무실을 구하셔서 예. 했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그게 딱 성공적으로 매칭이 되셨을까요? 우선은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영업을 할 때 네. 아웃바운딩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방문할 그렇죠. 곳 선배들 뭐 여러 연계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 전화로 먼저 해서 약속을 잡고 이런 네. 부분이잖아요. 그런 텔레마케팅을 많이 했던 것을 웨딩드레스 샵에 오피스 기능으로 해서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험으로 전화를 했을 때는 다 거의 끊잖아요. 그렇죠. 근데 웨딩으로 전화했을 때는 호기심이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든 그 저희는 전화번호 책을 갖다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전화번호를 다 돌렸어요. 그런데 그 전화번호 책에는 사실은 놀랄만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네. 예, 이름도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기업 이름도 있죠. 네. 내지는 뭐 종업원 수도 가끔 있죠. 맞아요. 상공회에서 뭐 이런 네. 거라든지. 예. 그리고 무슨 과 무슨 부서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그럼 전화를 했을 때 네 무슨 과시죠? 무슨 네. 부서시죠? 하면 네. 되게 이제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전화를 받잖아요. 많이 받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쪽 혹시 그 회사 내에서 결혼을 예정해 둔 분들이 있으세요라고 했을 때 네. 좀 신선하잖아요. 그런 전화 쉽게 받지 않아요. 우리 부서에 혹시 예, 그래서 거기에 혹시 예, 결혼 거기에서부터서 앞두고 그들이 대화가 어떤 게 나올 것인가를 네. 이렇게 연극 그런 대본 쓰듯이. 몇 개 그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그 의견들에 따라서 예.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 계속 정보들을 파고 나이를 묻는다든지 결혼 여부를 묻는다든지 내지는 그 전화 안 받은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면은 직장 내에 결혼 안 한 분들 중에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넘겨주세요라든지 하면 그게 너무 쉽게 넘겨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망 고객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1년에서 3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차트 관리를 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게 정말 한 주에 어마어마한 그 고객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것을 계약으로 유치하고 줄을 내레비로 세웠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사모님은 내가 이거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와이프는 절대 반대했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어떻게 설득시키셨어요? 그땐 정말 제가 좀 절박했고요. 네. 그래서 많이 싹싹 빌었죠. 함께 하자고. 하자고. 예, 와이프는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게 너무 과정이 너무 가장 신부들이 민감할 때잖아요. 네. 자기 인생에 결혼을 네. 한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고객 성향 중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뭐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내지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데에서의 고객의 어떤 스트레스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해야 하니까 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싫다고 했는데 어떻든 제가 많이 설득을 했고 네. 어떻든 동의를 구했고 네.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거죠. 뭐. 그럼 콜센터 개념인 거잖아요, 사실은. 꼭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전화를 드릴 때는 대표님 직접 그때는 뭐 직원을 두고 이런 직원들 2명 두고 저하고 네. 와이프하고 4명이서 했죠. 야. 전화를 예, 하루 종일 전화하시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했죠. 예. 그럼 이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전화 어. 통화하면서 재밌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 기억은 별로 없네요. 네. 근데 어떻든 하루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전화를 130통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 통화 제대로 하면 3분에서 5분 정도씩 걸리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 속에서 130통화 정도 하면은 1년 안에 결혼할 사람을 2팀, 3팀 정도 찾고 최근 3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을 5팀, 7팀 정도 찾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망 고객들을 늘려가고 1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저희 드레스샵으로 고객을 이렇게 오게 해서. 오게 해가지고 상담을 해들어가고 거기에서 신뢰감을 얻는 서비스 똑같죠. 그 다음부터는 드레스샵에서 하는 게 그렇지만 다른 곳과 더 나은 신뢰감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젊었기 때문에 젊은 그 동료 의식과 내지는 같은 우리도 결혼을 그때 해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오면서 어떤 그런 서비스력이 많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 워낙 또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결혼식이라는 게 너무 획일화돼 있었다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연극을 4년 5년 꾸준히 해왔고 그런 속에서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 대중들에게 어떤 그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감동으로 끌어내는 것이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그 고객과의 아니 관객과의 소통 그것을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잡아가고 그러면 바로 웨딩홀도 내가 그때만 하더라도 웨딩홀 내가 인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초창기에 그 다음, 이제 드레스샵을 하면서 고객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고 오면서 이제 모든 게 비즈니스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 수익이라는 것도 따져봐야 하고 하면서 드레스샵을 직영하다가 곧바로 이제 드레스샵과 메이크업샵을 직영을 하고 그러면서 곧바로 스튜디오를 해야겠구나. 아 사진. 예, 그래서 스튜디오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뭐 한복이나 혼수 이런 것까지 도전을 하면서 그 도전의 연속이었죠. 예, 전혀 모르는 사업이었지만 무조건 잘할 수 있다. 여기 뭐였죠?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예, 그냥 도전했어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무조건 있었고 아니 사진이라는 것이 네.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진은 연극에 있어서 뒤에 무대 배경 있고 네. 의상 있고 거기에 어떤 감정을 담아낼 것인가 사랑인가 환희인가 뭐 내지는 큐티인가 귀여움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나열의 연속이잖아요. 웨딩 사진이란 게 내지는 순수함을 표현하는 것인가 내지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감성을 우리가 대개 40페이지잖아요. 그럼 이 40페이지를 어떻게 배합시킬까?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다른 스튜디오에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사진 작가들의 편차에 따라서 이게 막 크레임이 나고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 것을 나는 제품을 품질 보증제하고 이 한 권의 샘플 앨범이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얼굴만 당신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어떤 그 6개월 단위로 샘플 앨범을 만드는 것을 정형화시켜서 고객에게 안심하게 판매하고 또 그대로 상품이 나가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시장에서 신뢰감을 많이 얻었죠. 근데 원래 사진을 그러면 난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런 근데 사진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좀 찾아가 다녀보시고 뭐 이렇게 당연하죠. 그럼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스튜디오를 딱 차려놓고 스튜디오부터 이제 차렸어. 예, 무조건 차려놓고 장비 사놓고 뭐 스트로보니 카메라 막 그때 1,000만 원이 넘는 카메라 서너 대 사놓고 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 세트부터 다 차려놓고서 지금 그래서 찍을 사람도 없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좀 크게 보자라고 하고 무조건 전화했어요. 전화 잘했잖아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조세현 지금 사진 작가 조세현 씨. 조세현 씨라고 여러분들 아마 연예인들 유명한 스타들만 찍으시는 분 있어요. 특히 최진실 씨 사진도 되게 많이 찍으셔서. 근데 조세현 작가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전화를 해서 그분이 이태원에 자기 스튜디오가 알아요.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사진에 초짜임에도 불구하고 뵙자고 왜 그랬더니. 그러냐고. 아니 저는 저 이제 사진에 대해서 당신하고 뭐 대담을 나누고 싶다. 정말요. 그래서 마침 굉장히 바쁜 스케줄인데
당신이 언제 날짜가 빈다고 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사진에 대해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진에 대해서 왜 당신이 사진을 찍는가? 라는 부분을 질문을 해봤고 멋진 대답들이 들어오고 아니 사진학과 교수님이었으니까 굉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진이란 게 이렇게 큰 매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거기에서 좀 대화하면서 느끼고 또 교수님한테 꿈이 교수님은 무엇이세요? 했더니 이 사진을 가지고 엄청난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꿈이라면 나도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큰 꿈이라면은.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자들 좀 몇 명 소개시켜 줄래요라는 게 입에 간질간질 돌아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진 작가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근데 그건 안 나오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든 거기에서 굉장히 호랑이를 보고 온 거죠.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해줬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그때 그 교수님에 대한 감사를 제가 페이스북으로 얼마 전에 친구가 돼서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용기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진업을 해서 또 성공을 했던 것 같다라고 이 표현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그리고 돌아와서 그럼 진짜 사진 작가를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고객에게 실패하지 않는 네.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웨딩 잡지들을 다 섭렵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그 웨딩 잡지를 아주 잘 찍는 작가 그러니까 그 사람 작품만 계속 올라오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그 잡지에 사진 그렇죠. 작가 막 나오잖아요. 포토바이 누구 뭐 이런 그 작가를 이제 만났죠. 만나서 했더니 프리랜서로 있고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오픈하는 스튜디오의 총책임자로 해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다른 그 이익을 함께 세우는 부분에서 너에게 좀 듬뿍 주마. 다만 그때 이제 사진을 알려고 하는 그 젊은 그 친구들을 2-3명을 거기에 배치해서 이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줘라. 키워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함께 연합 체제를 만들어서 기술을 배우게 하고 오면서 이렇게 해서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소를 했었죠. 그런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우리가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 정신만 살아 있으면 너무나 많아요. 그때 대한사진가 뭐 협회의 어떤 늘 사보 월이나 주간 신문들 나오면은 거기에도 뭐 사진 뭐 교육 그런 것이 너무 많았고 그런 것도 직접 제가 무수히 쫓아다니고 그리고 뭐 세계적인 작가들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진 작가 예문앞에서 그 초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직접 찾아가서 듣고 배우고 이런 계속 배우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럼 정말 사진 스튜디오는 생각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한 거예요? 직접 나중에 처음 사진 스튜디오 한 30평짜리밖에 안 됐었는데 곧바로 1년 뒤에 땅을 사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스튜디오를 지었어요. 예. 와.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시장이 한 지역 시장이었거든요. 지역 시장이었는데 1년에 한 5,500쌍 결혼하면은 저희 시장에서 한 2,000쌍 정도는 최소한 촬영을 했죠. 아도 쳤습니다. 그 동네를. 예. 그 지역이 어디세요? 안양이요. 안양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고객이 많이 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6개월 단위로 샘플을 늘 바꿔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세트장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6개월 만에 다 헐고 새로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다른 이들은 그럼요. 쉽게 결심하기 힘든 아니 거죠.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도 뭐 잘 살짝만 돌아가는데. 변형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지만 네. 그냥 무조건 뜯고 새로 뭐 짜고 새로 만들고 뭐 이러면서 늘 새로운 분위기로 스튜디오를 연출하고 이랬던 것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애식장 사업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웨딩하고 사진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는 애식장 사업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00년에 제가 스튜디오를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장의 벌써 50%를 저희가 고객들을 이렇게 전체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처음엔 드레스샵으로 시작했던 것을 메이크업, 스튜디오, 한복, 뭐 이불, 뭐 이렇게 여행 뭐 이렇게 쭉 확장해 나가듯이 여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웃소싱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때 당시엔 그런 게 늘 뭐였고요. 그래서 어떻든 고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이 고객들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내가 그 시장에서
이것을 웨딩을 저는 철저히 문화로 접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처음에는 저희도 그 경제적 목표, 돈을 벌고자 그렇죠. 하는 그런 거였지만 하나하나 더 깊이 있게 다가가면 갈수록 웨딩 상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상품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기술적으로 더 연구하고 하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넓은 영역의 웨딩이라는 것이 라이프 생활 양식의 라이프 생활 양식의 질적인 것이 고급스러운가 뭐 내지는 일반론적인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식의 것이었고, 웨딩은 정말 모든 나라의 웨딩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적인 행위의 결정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네. 그랬기 때문에 웨딩 부분에 있어서 예식장을 한다면은 정말 거기에 하나하나에 새로운 좀 혼을 불어넣어서 좀 더 색다르고 좀 더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의 개성과 내지는 어떤 특별함을 더 연출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자신감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시장도 벌써 이게 거의 우리한테 먼저 시장에 와서 그 다음에 결혼식장을 이렇게 하는 가니까. 그 경로거든, 상품의 경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예식장을 하게 됐죠. 예. 그러면 또 지금까지 하셨던 스타일로 보면 또 일단 예식장 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떻게 예식장을 첫 예식장을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예식장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그러니까 계속 뭐 도전인데요. 그러니까. 도전인데 한 번 제가 그 25평 가게가 되게 잘 됐었는데 너무너무 잘 됐었는데 그때 임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는데 절묘하니 이제 제가 스튜디오를 지어놨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그 세입자로서의 어떤 그 아픔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 그때 당시에랄까 어떻든 이건희 그 회장님이 예.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그 어떤 신문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부진 호텔 신라. 예, 신라 그 대표님을 교육시키려고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호텔은 부동산업이고 장치산업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외식장 사업도 꼭 그 전철역이라든지 교통의 주요 요지 그리고 주차 상황이 좋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동산이 또 중요하잖아요. 한두 푼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한 번 세입자로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그래서 내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좀 무리스럽게 도전을 하고 뭐 했는데 어떻든 어려움 없이 다 잘 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답을 들으려고 여쭌 건 아니었는데. 예? 여러분 시작하세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첫 예식장이 어디에? 뭐 그냥 그래서 그 동네 안양에서 했어요. 안양에. 야, 그럼 몇 층짜리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름이 분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 층만 예, 이렇게. 두 개 층을 분양을 두 개 층을 받아서, 받아서. 예, 했고 그때 처음 700평 분양 받아서 했는데 네. 너무 잘 됐고 와.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근처에다가 2,000평 분양 받아가지고 했는데 또 너무 잘 됐고 그래서 이거 재밌네 해가지고 다시 저 구리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2,000평 분양 받아서 또 했고 역시 잘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쉽게 그냥 잘 되네 이러시는데 그래도 그게 잘 되게끔 진짜 그때는 스칼라티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름들은 각기 틀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목화의 식장을 이렇게 M&A를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던 것을 제가 인수를 했죠. 인수를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때 당시가 내가 업을 한 지 한 14년 차, 5년 차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 좀 총화를 해봤죠.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야 결혼업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속에서 스티커 이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벽에 붙이는 걸로 해서 벽에 다 붙이고 하는데 우리 직원 다 모이니까요. 결혼업에 종사한 업력이
근 400년 되더라고요. 와. 예. 그래서 그 400년 된 그 지성들이 다 모여서 벽에다가 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400명이 죄송합니다. 400년의 엄년을 가지고 계시는 예. 그 직원분들이 결혼업에 대해서 새롭게 재정의를 하셨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스칼라티움이 나왔다는데 과연 그 결혼업이라는 걸 어떻게 재정의하셔서 지금의 예식 문화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는 잠시 후 3부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네.